자, 이번에는 영화의 후반부 기승전결에 해당하는 영화 후반부를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영화의 후반부는 메인 장르가 되고요. 이게 메인 장르가 스릴러인데 모든 영화가 전반이 서브, 후반이 메인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지금 그거는 파묘의 특별한 특징입니다. 전반부는 공포 장르를 활용했고 후반부는 스릴러 장르를 활용했다는 거는 이 파묘만의 특징이고요. 보통 그 두 개의 장르가 결합될 때 이렇게 전후반이 나누어서 이렇게 극명하게 나누어서 정리되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요. 대부분 전체의 흐름 안에 두 개의 장르가 섞여 있는데 파묘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전반부와 후반부가 메인과 서브로 좀 나눠져 있습니다. 이건 파묘의 특징입니다. 영화의 후반부고 이 메인 장르는 클라이막스와 이 클라이맥스를 결정하는 중요한 장르입니다. 메인 장르는. 그러니까 파묘의 클라이막스는 스릴러 영화의 클라이막스의 법칙을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포 영화의 클라이막스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스릴러 영화를 한번 정의해보면 범죄자나 또는 질서의 파괴자가 어떤 계획이나 의도 속에서 희생되는 피해자 있죠. 그 피해자를 구하거나 또는 피해를 막는 과정의 영화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첫 번째 문제 해결에는 시도에는 실패해야 됩니다. 이게 반전이라는 형태로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스릴러에서 중요한 것은 반전입니다. 반전. 반드시 첫 번째 해결 시도는 실패해야 된다. 보통 그 이유는 실수를 했거나 또는 어떤 중요한 단서를 놓치고 지나가 버리면서 실패를 해요. 그리고 그 실패를 교훈 삼아서 다시 근본적으로 진지하게 원인을 생각하고 또 아주 고통스럽거나 희생을 치루어서 해결점에 도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의 장르입니다. 자, 그러면 이 파묘에서 이 스릴러 장르의 지필 조건들은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스릴러도 지필 조건들을 쭉 갖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이거는 저거와 유사합니다. 공포와 유사해요. 공포 제공자, 파괴자죠. 질서 파괴자의 이익과 그리고 피해자, 공간 이런 게 있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이 질서를 파괴하는 파괴자가 누구고 이익이 뭐냐 그의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냐 여기 중요해요. 아까 공포에서는 피해자가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이 피해자라고 그랬잖아요. 물론 파묘라는 영화에서는 피해자가 따로 있죠. 왜냐하면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스릴러라는 장르의 이 메인 장르가 주인공을 결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이유가 그거예요. 피해자가 따로 있습니다. 스릴러에서는. 그러니까 앞에 파묘에서도 앞에 공포에서도 주인공이 피해자가 된 게 아니에요. 피해자가 따로 설정되어 있었죠. 그건 서브기 때문에 그래요. 이 메인 장르인 스릴러에서 피해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릴러 장르에서는. 그러면 파괴자는 누구죠? 파괴자는 그 귀신, 정령 귀신이죠. 도깨비처럼 생긴 정령 귀신. 이익은 뭐죠? 그의 이익은 조선의 국운을 차단하고 조선을 계속 지배를 연속하는 거, 지속하는 거. 그게 이익이죠.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죠? 조선의 백성과 그렇죠. 한반도 땅. 이 땅 자체가 피해자가 되는. 그리고 두 번째 지필 조건이 있어요. 두 번째 지필 조건은 뭐냐면 주인공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인공이 파괴자를 이기기 위해서는 주인공이 파괴자를 대적할 만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능키라고 부릅니다. 만능키라고 부르는데 파묘에서는 귀신과 대적할 수 있는 무당적인 능력과 그리고 자연의 법칙을 이해하는 풍수가의 지식, 이게 주인공들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릴러에서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인공과 피해자가 나누어져 있죠. 아까 공포에서는 제가 그 주인공이 피해자가 되는 게 공포 장르의 특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공포 장르가 메인으로 작용될 때는 아까는 서브였지만 메인으로 적용될 때는 반드시 주인공이 피해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스릴러에서는 주인공과 피해자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필 조건 내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피해자의 고통에 공감하는 주인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와의 공감이 필요해요. 주인공이. 근데 여기 피해자가 누구죠? 바로 이 일본에게 침략당했던 우리 선조들, 그리고 지금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정령, 그리고 적수, 반성 없는 일본의 자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피해자의 고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피해자와 그 고통을 공감하는 주인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화에서는 파묘에서는 최민식 그 풍수가가 그 김고은하고 유해진을 놓고 굉장히 열변을 토합니다. 우리가 이 일을 꼭 해야 된다. 바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땅이고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땅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염되거나 아니면 잘못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걸 계속 얘기하죠. 그게 바로 이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설정들입니다. 요게 필요하고요. 네 번째로는 적수의 약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파괴자를 이기기 위해서 능력을 갖고 있긴 하지만 이 보통 파괴자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거나 강력한 에너지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적수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파악해야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적수가 갖고 있는 약점이 뭐죠? 바로 자연의 조화의 기운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적수라는 거예요. 조화의 기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적수. 그게 곧 약점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장면을 보면 그걸 설명하고 있죠. 풍수가가 토 위의 사계라고 해가지고 상극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상극을 통해서 사실은 무당도 적을 만들었고 우리의 풍수가도 그 적과 싸우는 원리를 갖게 된 겁니다. 그게 적수의 약점이에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스릴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반전입니다. 반전. 반전은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달려가요. 달려가서 문제를 해결했다 싶은데, 즉 범인을 잡았다고 싶은데 그게 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반전이 일어나서 다시 그 범인을 잡으러 가야 돼요. 그리고 이 반전은 반드시 적수가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공이 막 따라가다가 범인을 따라갔는데 그 주인공을 잘못 잡은 게 이 주인공이 멍청해가지고 또는 주인공이 실수로 잘못 잡으면 안 돼요. 그게 적수의 계획이어야 합니다. 주인공을 그렇게 유인하고 함정에 빠지게 만들어 놨고 그것 때문에 주인공이 그곳에 빠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반전입니다. 자, 파묘에서 반전은 뭔가요? 바로 철심이에요. 철심. 주인공들은 철심을 찾기 위해서 그 정령을 끄집어내고, 그 정령이 철심을 지키는 정령이라고 해가지고 그 정령을 끄집어냈어요.
끄집어내고 빈 공간이라고 생각해서 막 찾습니다. 철심을. 반드시 거기 철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철심이 없지요. 왜 없느냐? 바로 그 정령이 철심의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적수가 반드시 반전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 철심을 만드는 과정을 영화에서 설명합니다. 이 반전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너네들이 왜 철심을 찾았지만 철심이 없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줘요. 어떻게 하죠? 그 여우무당이 그 장군의 관에다가 불타는 칼을 꽂습니다. 꽂아가지고 그것 자체를 심어요. 그러니까 철심을 심은 게 아니라 불타는 칼로 만들어서 불타는 철심을 무당이 저주나 이런 걸로 주술로 만들어가지고 갖다 꽂은 거예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죠. 반전은 반드시 적수가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 여우무당이 철심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결이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무덤 속에서 정령과 대결을 하죠. 그리고 대결을 해서 적수의 약점을 알아내죠. 적수의 약점이 바로 불타는 칼, 즉 화와 금의 조화로 만들어진 철심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는 것은 수와 목, 즉 상극을 이루고 있는 젖은 나무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후반부는 스릴러가 가지고 있는 지필 조건, 이 조건들을 전부 충족시키는 이야기가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 스릴러를 쓸 때는 반드시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질서의 파괴자, 범죄자. 그러니까 주인공을 먼저 생각하면 안 돼요. 스릴러도 그렇고 공포도 그렇고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거는 파괴자를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이익이 뭐냐? 그리고 피해자가 누구냐? 스릴러에서는. 공포에서는 뭐죠? 공간이 어디냐? 그 다음에 스릴러에서는 두 번째, 주인공의 능력이 뭐냐? 맞는 키가 뭐냐? 즉, 파괴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능력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공감. 자, 이 공감은 뭐냐면 고통에 대한 공감입니다. 고통. 보통 범죄의 피해자들은 고통을 당하죠. 그 고통을 주인공이 충분히 공감해야, 그리고 관객이 충분히 공감해야 응원할 수 있고 또 영화가 진행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와 공감을 일으키는 장면 꼭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적수의 약점. 왜냐하면 약점을 알아야, 그리고 약점이 만들어져야 이 맞는 키로 약점을 제거할 수 있어요. 왜? 피해자가 보통 강력한 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반전. 반전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이 반전은 반드시 적수가 만든, 이 파괴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곳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밤에서는 불타는 칼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어나야 할 것은 대결. 반드시 적수와 마주하는 대결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필 조건을 쭉 설명을 드렸는데 파묘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객에게 사랑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 장르적인 특성, 관객이 원하고 있는 장르적인 지필 조건들을 모두 다 잘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에 관객들한테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관객은 이미 이런 조건들을 좀 채워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꾸로 영화를 지필할 때 이런 조건들을 고려해서 지필을 하면 훨씬 파묘처럼 좋은 시나리오를 쓸 수 있다.
오늘은 파묘로 공포 장르와 스릴러 장르에 대한 지필 조건을 설명드려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재미있는 영화로 다른 장르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